토트넘은 여전히 고쳐야 할 것이 많다. 그쵸.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기사의 제목으로 나왔고 디 애슬레틱에서는 이 토트넘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에 대해서 가장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작년보다는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작년에 토트넘이 6대1로 이 뉴캐슬에게 졌을 때 이때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여기에서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은 worst performance for a generation. 거의 뭐 이번 세대의 최악의 활약이었다. 최악의 경기력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고, 그리고 4대 0은 단지 이번 시즌의 최악일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둘 다 최악이기는 한데 여하튼 이 토트넘의 지난 시즌 6대1 패배는 진짜 최악이었죠. 이번 4대 0보다 확실히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시즌 6대1의 패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이 감독 대행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토트넘이 뭔가 그 콘테 감독의 잔재를 확실하게 마무리했던 그 경기가 바로 뉴캐슬의 6대1 패배이었죠. 근데 이번에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완벽하게 그 약점을 간파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패스맵을 살펴봐도 토트넘이 굉장히 많은 패스를 하기는 했지만 뉴캐슬이 아주 간단하게, 야 이게 패스맵이 이렇게 생긴 패스맵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튼 굉장히 직선적인 공격으로 토트넘을 공략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자, 토트넘 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패배가 그냥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설명할 수 없는 랜덤한 어떤 재앙이라면 차라리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토트넘의 문제를 상대방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every red flag was out there on the show. 결국엔 토트넘의 약점이 모두 다 들춰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었냐면은 한 사람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다.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미키 반더벤만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토트넘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브래넌 존슨, 티모 베르너, 이 공격수들이 promising positions,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routinely wasted them. 그 선수들이 좋은 포지션으로 갈 때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베르너가 2개 정도의 찬스, 굉장히 좋은 찬스를 전반전에 날려버린 게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공격진으로 뭔가 공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지적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뉴캐슬의 진영에 있을 때 공을 잡고 있지를 못하는, 이 공 소유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러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잃어버리면서 시작된 뉴캐슬의 역습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는 하지만 공을 달고 상대방의 진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강한 선수지, 상대방의 어떤 골대를 등지고 이렇게 플레이할 때는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뭐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죠. 토트넘이 결국에는 해리 케인의 어떤 공을 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그리워한다던가, 혹은 히샬리송의 홀더 플레이,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한 상황인데, 여하튼 최근에 2달 정도 부상 때문에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아와서도 컨디션이 좋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센터 완탑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토트넘의 어떤 공격이 지금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토트넘이 그렇게 최전방에서 공을 뺏긴다고 하더라도 이 선에서 공을 다시 잘라주면 괜찮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손흥민이 공을 잃어버린 그 상황이 역습으로 이어진 게 문제냐? 단순하게 보면 그렇진 않고, 공격수들은 공을 잃어버릴 확률이 훨씬 많은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이 미드필더들이 공을 못 끊어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어쨌건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이 센터백들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일단은 2주 정도 이제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 등등을 상대하기 이전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뉴캐슬이 토트넘을 어떻게 약점 공략을 했는지를 보면은 아스날, 리버풀, 맨시티도 비슷하게 할 확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팀은 토트넘의 어떤 문제들을 훨씬 더 집요하게 뉴캐슬보다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골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첫 번째 골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잃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이 넘어왔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의 탓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우도기와 고든의 이 경합에서 이제 우도기가 패배하면서 사실은 뭐 이 상황에서 누가 우도기가 못 잡아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고든이 우도기를 밀어내면서 공을 잡아냈고 거기에서 이제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삭의 골이 이제 첫 번째 골이 터졌고 두 번째 골은 심지어 페드로 포로가 이 말도 안 되는 패스를 해줬습니다. 상대방에게 패스를 해준 거나 다름없죠. 비카리오가 찼는데 이 공을 받은 이제 뉴캐슬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넣어줬고 이 상황에서 침착하지 못하게 포로가 이제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이게 고든한테 가버리면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실점이었습니다. 이 토트넘 수비진들이 조금 더 침착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고 로메로마저 화를 냈죠. 생각하고 차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고 세 번째 골 장면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뒷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거는 여하튼 토트넘 수비수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로메로가 좀 멀리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반더벤 선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심하고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오도기도 여기 있는데 반더벤이 속도 경합에서 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 이삭이 어쨌건 더 유리한 위치를 잡고 반더벤도 좀 애매했고 비카리오도 사실은 각도를 좁히기 위해 더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토트넘의 세 번째 골까지 얻어맞는 장면. 결국에는 진짜 문제가 뭔지 그 외신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 중원 라인을 바꿔버립니다. 중원 라인을 바꾼 뒤로는 필드골이 터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고질적인 이 코너킥에서 이 세트 플레이에서의 어떤 실점이 또 터지면서 이 토트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토트넘의 문제를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사에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토트넘의 중원이 요즘에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공격진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요. 사실은 공격진에게 공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 외신에서 이제 토트넘이 좋은 공격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날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수비 시에는 이 중원이 커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역할이 전부 다 미드필더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사르가 이날 경기에 또 나중에 나왔고 호이비에르도 이제 등장을 했지만 토트넘이 조금 더 중원 쪽에서의 힘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손흥민 선수를 최근에 뭔가 이렇게 골을 못 넣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기는 한데 이 중원이 좀 풀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간절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